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부터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세요. 때는 1988년 일본 도쿄. 평범한 여고생 한 명이 귀가 도중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4일 뒤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차라리 죽여줘. 이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녀를 지옥 속으로 밀어넣은 게 평범한 10대 소년들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어쩌다 이들은 악마가 되었을까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그 악마 같은 44일간의 기록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1월 25일 일본 사이타마현. 학교가 끝난 저녁 17살의 후루타 준코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하지만 그녀는 끝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이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가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준코. 그런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미 이 시간 준코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쿄도 아야세.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후루타 준코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툭 준코의 자전거를 발로 찼어요. 자전거가 쓰러졌고 준코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피가 배어 나왔죠. 그때 나타난 또 다른 남자. 괜찮아? 여긴 위험한 사람이 많아.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사실 이 남자는 도와주러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준코를 지옥으로 끌고 갈 남자였습니다. 우리 호텔로 가자. 야쿠자들이 널 노리고 있어. 준코는 낯선 호텔방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쿠자가 널 죽이려고 해.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넌 운이 좋은 거야. 내가 널 살려줄 수도 있어. 대신 내 말 잘 들어야 돼. 도쿄도 아다치구 한 주택의 2층 방.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인 곳이었지만 후루타 준코에겐 탈출도 희망도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집엔 그녀를 감금한 가해자 15살의 미나토 신지 그리고 그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부모도 있었고 형도 있었고 매일같이 준코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여자애가 자꾸 비명을 지르는데 무슨 일이야? 신지의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신지는 아빠는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속한 폭력 조직, 거기에 엮이면 자신들도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까지 당하면 어쩌지? 그렇게 침묵을 선택한 거예요. 12월 7일 한밤중 44일간의 감금이 계속되던 어느 날 준코는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조용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부어올라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준코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납치한 사람이... 수화기 너머에서 경찰이 대답하려는 그 순간 가해자 중 한 명이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발견했어요. 야, 너 뭐해?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와 수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아, 여동생이 장난 전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경찰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어요. 준코의 비명은 누구나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그냥 가출한 거 아니야? 애들끼리 노는데 우리가 끼어들 필요가 있나?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준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준코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후루타 준코, 그들은 준코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준코는 숫자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물건이나 쓰다 버린 장난감처럼 그녀의 존재도 인간성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준코를 감금한 방에 들어와서 순서를 정해 차례로 강간했어요. 여자애 하나 잡아뒀어. 이 한마디로 처음엔 가해자 4명뿐이었던 범죄가 순식간에 동네 불량배들, 조직폭력배들, 낯선 남자들까지 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준코를 괴롭혔어요. 매일매일 강간, 매일매일 폭행. 몇 명이 그녀를 괴롭힌 줄 아세요? 100명이 넘습니다. 준코가 도망치려 할까봐 그들은 아예 준코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뼈를 망치로 내리쳐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어느 날 준코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배고프면 바퀴벌레나 잡아먹어. 목마르면 네 소변이나 마셔.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녀는 결국 정말로 바퀴벌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변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습마저 비웃었습니다. 진짜로 먹네? 야, 우리가 시키면 다 하겠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44일 동안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다는 표현보다는 44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 온몸이 타고 손발이 부서지고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들은 준코가 아직 숨을 쉬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죽어버리면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9년 1월 4일. 이미 몇 주 전부터 그녀는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질릴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야, 얘 아직 살아있어?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발로 밀었습니다. 움찔. 미세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이젠 비명조차 낼 힘도 없어요. 야, 아직도 살아있네? 이거 은근히 질기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이 17kg짜리 아령을 그녀의 복부에 떨어뜨렸어요. 쿵! 하지만 그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었거든요. 진짜 죽은 거 아니야? 한 명이 손가락을 가져가 콧구멍 아래에 댔어요. 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건 기괴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드디어 죽었네? 다른 소년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들이 44일 동안 괴롭힌 소녀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준코는 44일 만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코가 숨을 거둔 걸 확인한 가해자들은 이제 처리를 해야 했어요. 이대로 놔두면 썩은 냄새가 날 거고 집에서 발견되기라도 하면 자신들도 끝장이었죠. 이들은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손에 익은 듯한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시멘트로 굳혀서 버리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한 명이 드럼통을 사왔고 다른 사람들은 시멘트를 사왔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차가워진 그녀를 구겨 넣듯 드럼통 안에 밀어 넣었어요. 가해자들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밤 늦게까지 아무도 없는 공사장을 돌며 드럼통을 유기할 장소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검은 비닐봉투로 드럼통을 덮고 꼼꼼하게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아, 됐어. 이제 끝났다. 한 명이 툭툭 손을 털었고 다른 소년들은 낄낄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렇게 준코는 시멘트 속에 갇힌 채 버려졌습니다. 몇 달 후 도쿄 경찰서 한쪽에서 어느 형사가 범죄 조직 관련 조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용의자 한 명을 신문하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 너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않냐? 그 순간 용의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냥 흘려서 한 말이었지만 소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들킨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사실은 소년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경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콘크리트? 드럼통? 거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년이 가리킨 곳은 이미 오래전 버려진 공사장이었어요. 이야, 생각보다 빨리 찾았네. 소년들은 경찰이 체포하러 왔을 때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렸구나 싶은 표정이었죠. 그럼 이 사건 처음부터 숨길 생각도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가해자들은 시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확신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시체를 유기한 장소가 그렇게 가까울 리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사라지면 증거도 흔적도 모든 게 사라질 것이라 믿었던 거죠. 경찰이 크레인을 동원해 드럼통을 옮기고 시멘트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44일간의 지옥을 버텨낸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마침내 준코를 살해한 악마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안 돼요. 그 얼굴을 보니까 반성, 후회, 그런 감정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범, 이 모든 악몽을 시작한 소년 미야노 히로시. 히로시는 법정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이 정도로 난리가 날 줄도 몰랐어요. 사건 내내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부하들을 조종하면서 이 잔혹한 게임을 즐겼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오구라 유즈루. 유즈루는 가장 악랄했어요. 처음엔 따라만 다녔던 것 같았지만 나중엔 누구보다도 잔인하게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준코가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만 하면 즐겁지? 더 해줄게 하면서 더 끔찍한 고문을 추가했어요. 이제 세 번째 가해자 미나토 신지. 신지는 자기 집을 감금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집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끔찍한 고문을 알고도 입도 뻥긋 안 했어요. 부모가 있었죠. 형도 있었죠. 그런데 가족들이 말릴까봐 오히려 더 피해자를 감시했어요. 도망칠 생각하지 마. 이런 말로 매일매일 준코의 공포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범 와타나베 야스시. 야스시는 그야말로 하이에나 같은 놈이었어요. 주범들이 한번 해봐 라고 말하면 무조건 동조했습니다. 때리고 불태우고 굶기고 그냥 재밌으니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범 4명, 이 44일 동안 준코에게 지옥을 겪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징역 20년?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준코의 가족,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들, 분노를 억누르며 지켜보던 일본 시민들 모두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이 사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44일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한 죽음. 그런데 주범 미야노 히로시 징역 20년, 공범 오구라 유즈루 징역 10년, 미나토 신지 징역 5년, 와타나베 야스시 징역 3년. 뭐? 3년? 방청석에서 울컥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판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소년법을 고려하여 최대 형량을 20년으로 제한합니다. 그 순간 피해자의 아버지 후루타 아키라, 그는 머리를 감싸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피해자의 어머니 후루타 사치코. 눈앞이 흐려진 채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바라봤어요. 44일 동안 딸이 겪은 고통. 그런데 가해자들은 고작 몇 년 후면 다시 세상에 나온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의입니까? 도대체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건데요? 그날 저녁 신문사 앞, 방송국 앞, 그리고 법원 앞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일본 사회 전체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단 몇 년 만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럼 반성하고 조용히 살았을까요? 주범 미야노 히로시. 과연 출소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법정에선 그렇게 말하더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소 후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리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폭력, 협박, 갈취. 결국 다시 체포됐어요. 오구라 유즈루. 유즈루는 출소하자마자 이름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놈이 한 짓은 더 끔찍했습니다. 유즈루는 준코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준코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요, 피해자의 묘지를 찾아가 훼손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요? 죽어서도 모욕당한 피해자. 이걸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 그들은 또 다시 무너졌습니다. 미나토 신지. 이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소 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했어요. 결국 또 다시 감옥에 갔고요. 반성 같은 거 단 1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준코의 어머니, 사건 이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딸이 겪었던 그 끔찍한 고통을 알게 된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한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했어요.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준코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분노했어요.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향해 너희가 인간이냐? 라고 외쳤지만 법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온 가해자들. 준코의 가족들에게는 끝없는 지옥이 계속되었어요. 가해자들은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딘가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건 과연 끝이 난 게 맞을까요? 후루타 준코.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몰라요.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